어두운 밤하늘을 가르는 붉은 번개가 세상을 찢어밟길 듯이 내리꽂힙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피로 얼룩진 무림의 역사 속에서 가장 흉악한 악당의 탄생을 알리는 불길한 징조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침대에 누워서 웹소설을 읽고 있었는데 이 낯선 천장고라 화려한 장식들은 다 뭐야? 내 몸에서 느껴지는 이 기이한 힘은 또 뭐고? 차가운 바람이 열린 창문을 통해 불어오며 방 안에 놓인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값비싼 도자기와 비단들은 이곳이 평범한 장소가 아님을, 그리고 이 몸의 주인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거울이 어딨지? 세상에, 이 얼굴은 백운혁이잖아. 내가 있던 소설 천마강림에 나오는 중간 보스, 주인공에게 비참하게 목이 잘려 죽는 그 천하의 쓰레기 악당, 혈교의 소교주가 바로 나라고. 바닥에 떨어진 낡은 양피지 한 장이 바람에 굴러갑니다. 그 위에는 피로 쓴 듯한 글씨들이 희미하게 남아있어 다가올 피비린내 나는 미래와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운명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진정해, 백운혁. 아니, 이제 내가 백운혁이다. 소설의 내용대로라면 3년 뒤 주인공 강민이 나타나 우리 가문을 멸문시키고 내 목을 베어버릴 거야. 그 녀석은 시스템이라는 사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산맥들이 달빛 아래 검은 실루엣을 드러냅니다. 저 깊은 산속 어딘가에는 아직 각성하지 못한 주인공이 미래의 영웅이 되기 위해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지금 시점은 소설의 초반부야. 강민은 아직 능력을 각성하지 못한 찌질한 하급 무사일 뿐이지. 그렇다면 답은 하나다. 놈이 성장해서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놈을 찾아서 죽인다. 날카로운 검은 자루가 칼집에서 뽑혀 나오며 차가운 금속성의 빛을 반사합니다. 그 서슬퍼런 칼날은 주인의 사리를 반영하듯 어둠 속에서도 섬뜩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보자. 강민이 첫 번째 기원을 얻는 장소가 어디였지? 그래, 뒷산 폐광에 숨겨진 동굴. 내일 밤 놈이 거기서 고대반지만 어깨 놔둘 순 없지. 그건 이제 내 것이다. 아침 햇살이 안개를 뚫고 고요한 숲을 비춥니다. 나뭇잎에 맺힌 이슬방울이 영롱하게 빛나다가 땅으로 떨어지며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깨트리는 작은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여봐라, 당장 호위무사들을 준비시켜라. 사냥을 나갈 것이다. 오늘은 특별히 기분이 좋구나. 아주 크고 맛있는 먹잇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 피 냄새가 그리워지는군. 수많은 발자국이 진흙탕 위에 어지럽게 찍혀 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도망치는 적, 혹은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적들이 이 숲속에서 벌어질 추격전을 예고합니다. 젠장, 오늘도 선배들에게 두들겨 맞았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나도 언젠가는 천하 제일인이 되어서 나를 무시했던 놈들을 다 꿇어앉힐 거야. 두고 봐라. 부러진 나무가지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힘없는 존재가 휘두른 분노는 거대한 숲속에서 아무런 메아리도 만들어내지 못한 채 그저 초라하게 부서져 버릴 뿐입니다. 저기 있군. 소설 속 묘사대로 찌질해 보이는 꼴이라니. 저런 녀석이 나중에 무림맹주가 된다고? 웃기지도 않아. 강민, 내 놈의 운명은 오늘 여기서 완전히 뒤바뀔 것이다. 검은 구름이 태안을 가리며 숲 잔체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어디선가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오며 산속의 공기가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저게 뭐지? 바위 틈새에서 뭔가 빛나고 있어. 혹시 이게 전설로만 듣던 영약이나 보물인가? 내 운이 드디어 트이는 건가? 아무도 보기 전에 빨리 확인해봐야겠어. 오래된 동굴 입구가 마치 거대한 짐승의 아가리처럼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며 들어가는 자는 있어도 나오는 자는 없을 것 같은 공포를 줍니다. 잠깐, 멈춰라 쥐새끼 같은 놈. 감히 천마신교의 구역에서 물건을 훔치려 하다니. 그 손에 들린 건 내 놈 같은 쓰레기가 만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당장 내놓지 못할까? 누구세요? 저는 그저 지나가다가 빛이 보여서. 이건 제가 먼저 발견한 겁니다. 아무리 당신이 귀해 보이는 분이라도 남의 기연을 뺏을 권리는 없다고요. 바람에 날린 모래먼지가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을 가로지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는 듯 공기 중에는 살기와 공포가 뒤섞여 숨막힌 압박감을 조성합니다. 권리? 무림에서 약자에게 권리 따위가 어디 있느냐. 힘이 곧 법이고 내가 곧 정이다. 내 놈이 순수히 내놓지 않는다면 그 팔을 잘라서라도 가져가주마. 선택해라. 벼랑 끝에 핀 이름 모를 들꽃 하나가 거센 바람에 꺾여나갑니다. 연약한 꽃잎들은 허공으로 흩어지며 고탁쳐올 무자비한 폭력 앞에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운명을 보여줍니다. 안 돼. 이건 내 유일한 희망이야. 어머니를 치료하고 가문을 일으킬 마지막 기회라고. 죽어도 못 줘. 덤벼봐, 악당 녀석아. 내 안에 잠재된 힘을 보여주마. 오호, 제법 흉내를 내는구나. 그게 바로 주인공 보정이라는 건가?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내공의 차이는 의지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현실을 깨닫게 해주마. 천마건법 제1십.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흙먼지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바위가 산산조각나고 주변의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나가는 광경은 인간의 힘을 초월한 압도적인 파괴력을 실감하게 합니다. 말도 안 돼. 한 번의 공격에 검이 풀어지다니. 내 몸이 움직이질 않아. 이게 진짜 고수의 힘인가? 나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던 건가? 부서진 칼날 조각에 비친 하늘은 여전히 무심하게 푸릅니다. 승자의 그림자가 패자의 몸위로 길게 드리워지며 냉혹한 승부의 세계에 자비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시켜줍니다. 부하라, 이것이 내 주제다.
그 반지는 너에게 과분해. 이제 이 반지의 주인은 나 배군역이다. 널 죽일 수도 있지만 오늘은 자비를 베풀지. 절망 속에서 발버둥쳐봐.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붉은 노을이 숲을 피바다처럼 물들입니다.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만이 고요한 숲에 남겨진 유일한 소음이며 패배자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하, 훌륭해. 반지를 끼자마자 단전에서 뜨거운 기운이 솟구치는군. 이것이 바로 주인공이 얻을 예정이었던 고대 만화인가. 이제 이 힘으로 더 완벽한 악당이 되어주마. 오래된 고서들이 가득한 서재, 촛불 하나가 겨우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책장에 꽂힌 수많은 비급들은 잊혀진 무공의 비밀을 간직한 채 새로운 주인이 그 봉인을 풀어주기를 기다립니다. 다음 계획을 세워야 해. 강민은 끈질긴 놈이라서 이 정도로는 포기하지 않아. 다음 기어는 만년설삼이 있는 북해빈궁이다. 거기도 내가 먼저 선수 쳐야겠지? 기다려라, 강민. 창밖에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빗방울이 처마 끝에서 떨어지며 바닥에 돌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다가올 전쟁의 북소리처럼 규칙적이고 무겁게 들려옵니다. 시스템, 내 상태창을 열어라. 주인공의 기현을 빼앗았으니 내 운명 점수가 올랐을 거야. 어디 보자. 악역 포인트가 상승했다고? 그래, 바로 이거야. 이 맛에 악당을 하는 거지. 허공에 떠오른 푸른빛의 문자들이 데이터의 흐름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 세계의 법칙을 거스르는 기이한 숫자들이 바뀌어가며 정해진 운명이 비틀리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버지, 아니 교주님께 보고를 드려야겠군. 강민의 가문을 압박할 명분이 필요해. 내가 얻은 이 반지를 미끼로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야. 거대한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립니다. 그 안쪽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복도가 이어져 있고 양옆의 횃불들이 마치 지옥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듯 타오르고 있습니다. 강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차도 넌 내 손바닥 아니야. 네가 겪을 고통과 절망,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내 유일한 취미가 될 것이다. 어둠 속에서 붉은 눈동자 하나가 번뜩이며 사라집니다. 밤은 깊어가고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가 이제 막 그 첫걸음을 내디뎠을 뿐입니다. 다음 화 예고. 북해빈궁으로 떠난 나 배군역.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빈궁의 소공녀와 마주치게 되는데 그녀 또한 주인공의 히로인. 미안하지만 그녀도 내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악당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주인공을 더욱 처절하게 짓밟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악의 대서사시는 계속됩니다. 아직도 안 눌렀어? 내 손에 죽고 싶지 않다면 빨리 누르는 게 좋을 거야. 농담 아니야? 나는 한 번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성격이니까. 어서 눌러. 차가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서론, 그 한가운데 꽂힌 깃발이 찢어질 때 펄럭입니다. 피보다 붉은 깃발은 새로운 전장과 더 강력한 적들의 등장을 예고하며 시야에서 멀어집니다. 북해에 도착했군. 춥다 추워. 하지만 이 추위조차 내 야망을 얼릴 순 없지. 빈궁의 비전, 만년 한철을 존에 넣으면 내 무기는 완벽해질 거야. 강민은 꿈도 못 꿀 무기지. 얼어붙은 호수 위로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길게 울려 퍼집니다. 자연의 냉혹함만이 지배하는 이곳에서 생존을 위한 본능과 탐욕스러운 인간의 욕망이 충돌하려 합니다. 너무 추워. 반지를 뺏겨서 내공이 부족해.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전설에 따르면 이곳에 나를 강하게 해줄 약초가 있다고 했어. 반드시 찾아서 복수할 거야. 눈 속에 파묻힌 하얀 꽃 한 송이가 기적처럼 피어 있습니다. 극한의 추위를 견디는 생명력은 경이롭지만 곧 누군가의 발에 짓밟혀 사라질 운명임을 모르는 듯합니다. 찾았다. 빈궁의 비밀 입구. 멍청한 주인공 녀석은 밖에서 얼어 죽어가고 있겠지. 나는 따뜻한 이곳에서 보물을 챙겨가겠어. 역시 정보가 힘이라니까. 세상 참 불공평해, 그치? 동굴 내부는 수만 개의 얼음 수정으로 이루어 있어 마치 별들이 쏟아지는 우주 속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신비로운 푸른빛이 동굴 전체를 은은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이것이 빅룡의 심장인가? 만지기만 해도 손이 얼어붙을 것 같은 냉기군. 이걸 흡수하면 내 화염석성 무군과 융합해서 음양조화를 이룰 수 있어. 전화무적에 한 걸음도 가까워졌다. 동굴 깊은 곳에서 거대한 진동이 시작됩니다. 천장에 고드름이 떨어져 내리고 바닥이 갈라지며 잠들어 있던 고대의 수호자가 침입자의 존재를 감지하고 깨어났음을 알립니다. 이런 수호자 몬스터가 나오는 타이밍을 깜빡했네. 거대한 얼음 골렘이라고? 상관없어. 어차피 내 새로운 힘을 시험해볼 샌드백이 필요했던 참이니까. 덤벼라, 덩치만 큰 얼음 덩어리야. 거대한 그림자가 벽을 타고 움직입니다. 육중한 발소리가 동굴을 울리고 어둠 속에서 푸르게 빛나는 두 개의 눈동자가 침입자를 향한 저기를 드러냅니다. 느려. 너무 느려서 하품이 나올 지경이야. 내 공격 패턴은 이미 소설에서 다 읽었다고. 왼쪽 어깨, 그 다음은 내려찍기. 틈이 너무 많아. 거기가 바로 너의 약점, 코어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푸른빛이 폭발합니다. 거대한 얼음 거인은 중심을 잃고 무너져 내리며 수천 개의 얼음 조각이 되어 바닥으로 흩어집니다. 승패는 순식간에 결정되었습니다. 휴, 생각보다 싱겁네. 이제 여기서 볼 일은 끝났어. 아 맞다, 나가는 길에 입구를 무너뜨려서 강민이 영원히 못 들어오게 막아버려야지. 난 정말 철두철미한 악당이라니까. 눈보라 속에 홀로 남겨진 발자국들이 서서히 지워져 갑니다. 기회를 잃은 자의 흔적은 자연의 힘 앞에 무력하게 사라지고 역사는 승자의 발자취만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럴 수가. 입구가 무너져 있어. 분명 지도에는 여기가 맞는데 왜 하늘은 나를 돕지 않는 거야? 왜 항상 한 발 늦는 거냐고? 으아! 두고 봐. 반드시 찾아내 죽여버릴 거야. 검은 까마귀 한 마리가 앙상한 나뭇가지에 앉아 그 절규를 지켜봅니다. 텅 빈 눈동자로 인간의 좌절을 관망하는 그 모습은 마치 운명의 잔혹함을 비웃는 사신과도 같습니다. 자, 북퀴 여행도 성공적이었고 이제 돌아가서 가문의 세력을 키울 차례야. 내부 계약도 챙겼으니 내공 증진은 시간 문제고 아버지에게 내 능력을 증명하면 차기 교주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지. 웅장한 성벽이 하늘 높이 솟아있습니다. 천마신교의 본거지는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위용을 자랑하며 그 안에서 꿈틀대는 야망들이 세상을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아니, 교주님. 북해에서 귀한 약초와 비급을 구해왔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교회의 힘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옥저에 앉은 거대한 인형이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그가 뿜어내는 기세만으로도 주변의 공기가 무거워지며 촛불들이 일제히 사그라드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속마음, 저분이 바로 내 아버지 천마백천. 원작에서는 아들의 죽음의 분노에 세상을 멸망시키려다 주인공에게 죽지. 하지만 이번엔 다를 겁니다. 제가 아버지를 지켜드릴 테니까요. 무거운 침묵이 아른씨를 감돕니다. 바닥에 떨어진 바늘 소리조차 들릴 듯한 정적 속에서 권력의 정점에 선 자와 그 뒤를 이을 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최근 강호의 강민이라는 자가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기 잘하기 전에 밟아버려야 후환이 없을 것입니다. 서탁 위 놓인 지도가 칼에 꽂혀 있습니다. 칼끝이 가리키는 곳은 바로 주인공의 고향 마을.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전쟁을 향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나설 필요도 없습니다. 암살 부대 그림자를 보내시죠. 쥐새끼 한 마리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쓸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 녀석의 멘탈을 완전히 붕괴시켜 주겠습니다. 달빛조차 숨어버린 금은밤,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지붕 위를 소리 없이 달립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바람보다 빠르고 그림자보다 은밀하여 죽음의 사신조차 그들을 감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뭔가 이상해. 마을이 너무 조용해. 평소라면 개 짖는 소리라도 들려야 하는데 이 불길한 기운은 뭐지? 설마 안 돼. 어머니 기다려요. 제가 지금 가요. 타오르는 불길이 밤하늘에 붉게 수놓습니다. 나무 타는 소리와 무너지는 건물의 굉음이 비명소리를 삼키고 평화롭던 마을은 순식간에 지옥의 불구덩이로 변해버렸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며 아름답지 않아? 절망이야말로 인간을 성장시키는 걸음이지. 하지만 강민, 너는 성장하지 못할 거야. 내가 그 싹을 밟아버릴 테니까. 자, 너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껴봐라. 잿더미 속에 남겨진 아이의 신발 한 짝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주인을 잃은 물건은 참혹한 비극의 증거가 되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으아, 다 죽었어. 모두 다. 누구 짓이야? 나와. 당장 나와서 내 칼을 받아라. 맹세컨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너희들을 찢어 죽일 것이다. 검게 그을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검은 비는 화마를 잠재우지만 소년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복수의 불꽃은 오히려 더 거세게 타오르게 할 뿐입니다. 그래, 울어라. 분노해라. 하지만 넌 나를 찾을 수 없어. 넌 이제 고아의 빈털터리, 아무런 배경도 없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니까. 나는 저 높은 곳에서 널 비웃어주마. 깨진 거울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제각기 다른 세상을 비춥니다. 파편화된 이미지들은 붕괴된 주인공의 멘탈과 앞으로 펼쳐질 혼란스러운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시스템 알림이 또 왔군. 주인공의 각성 이벤트 저지 성공. 보상이 쏠쏠한데? 이 포인트로 뭘 살까? 전살 등급 무공? 아니면 영약? 쇼핑할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뛰는군. 황금으로 장식된 보물 상자가 열리며 눈부신 빛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빛은 보는 이의 눈을 멀게 할 만큼 강렬하며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한 곳에 모아둔 듯한 환상을 심어줍니다. 좋아. 다음 목표는 무린맹이다. 그곳에 잠입해서 정파놈들의 위선을 까발리고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거야. 강민이 도움을 청할 곳을 하나씩 업돼버리는 거지. 완벽한 고립작전. 거미줄에 걸린 나비 한 마리가 필사적으로 날갯짓을 합니다. 하지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거미줄은 더욱 단단하게 몸을 조여오고 포식자는 천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련하며 998, 999, 컨. 아직 멀었어. 이 정도로는 그놈들을 이길 수 없어. 피를 토하고 뼈가 부사져도 멈추지 않아. 내 모든 것을 걸고 복수할 거야. 기다려라, 악당들. 폭포수가 거세게 떨어지며 바위를 때립니다. 수천 년 동안 흐른 물은 단단한 바위조차 뚫어버리는 끈기를 보여주지만 과연 인간의 노력이 타고난 운명을 이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재밌군. 강민이 수련을 시작했다고? 노력하는 범죄라. 감동적이야. 하지만 내가 가진 재능과 시스템 앞에서는 그저 귀여운 재롱잔치일 뿐이지. 격차를 보여주마.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리쬐지만 고지어 몰려온 더 거대한 먹구름에 가려집니다. 희망은 잠시뿐이고 절망은 길다는 것을 하늘이 미리 알려주는 듯합니다. 이제 슬슬 이막을 시작해볼까? 무림 비무대회. 거기서 강민을 전 국민 앞에서 망신 주고 짓밟아주겠어. 주인공이 추락하는 모습만큼 짜릿한 구경거리는 없으니까. 거대한 북소리가 둥둥 울리며 대회의 시작을 알립니다. 수만 명의 관중들이 환호성을 지르지만 그 함성 소리는 곧 다가올 피해 축제를 위한 재물들의 비명처럼 들립니다. 자,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이 배군역이 보여줄 악당의 미학을. 주인공 사냥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다음화에서 만나요.